오늘은 타이틀이 네. 되게 타이틀만 봐도 벌써 강력해요. 그러게요. 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친은 낙태까지 점점점 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의 최후. 이거 뭐 제목만 들어봐도 너무 궁금해요. 그죠? 이놈의 최후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예. 이거 지금 이 실제 사례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너무 황당해요. 저 이 사건이. 그쵸. 황당한데 이게 생각보다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나 불법한 사건이 많아서 일단 이거 한번 샘플로 박사님이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면 결혼 2년차 남편 여기 뭐 편의상 진수 씨래요. 이제 가명인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연애를 시작했다네요. 여기 이제 이것도 가명인데 나영 씨라고 할게요. 편의상 연애를 시작했대요. 그 나영 씨는 진수 이 남자 진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대요. 이 여성분이. 네네. 근데 이제 남성은 유부남 신분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마음이 통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자기 결혼 사실을 숨겼대요. 그래서 뭐 연락이 오거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내랑 자기가 같이 살 건데 자기는 아내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카카오톡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프로필 사진에 이제 애기들 사진이 해놓고선 사실은 자기 자녀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나영 씨한테 조카라고 이렇게 둘러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남자는 그냥 하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냥 감정 노름이죠. 일종의. 근데 여성분은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여성분은 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 남자가 뭐 여성분에게만 잘해주고 이랬으면 그냥 이 여자만 단순히 좀 만나보고 말려는 이런 마음이었겠거니 했을 텐데 이 남자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나영 씨 여성분 부모님한테도 막 선물을 보내고 여행 경비까지 대드리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 남자가 나랑 좀 진지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사실은 마음은 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또 길게도 만나요. 한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요 사정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이 여성분이 우연히 이 남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혀졌을 때 이 남자 대처가 너무 황당해요. 뭐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암에 걸렸다고 자기가. 나 암 걸렸어. 진짜 미친 남자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아픈데 나 버리고 갈 거야? 어머. 이러면서 집요하게 계속 여자를 놔주지도 않고 여자가 갈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여성분이 심지어 이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고 이제 중절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초래가 돼버린 거죠.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그 상황 자체가 답답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더 이상 이렇게 이 지경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는 발을 빼기도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한테 선택을 해라.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아내인지 나인지 이걸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근데 이제 대처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이 여성분이 도대체 안 되겠다 하고서 이 남성의 아내에게 알렸다고 해요. 자기 존재를. 나 사실은 이렇게 당신 남편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내 입장에선 사실은 날벼락이에요. 그쵸. 물론 이 남성이 숨겼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만남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분 나영 씨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아내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하죠. 아내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다 가해자인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결국은 가정이 파탄났다고 해요. 그러면 나영 씨랑 진수 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유지됐느냐? 당연히 파탄이에요. 이런 경우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적어도 그 제 짧은 그 범위 안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실은
다 이게 지금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네. 그래서 이 나영 씨, 이 이제 연애를 했던 이 나영 씨가 관계가 파탄이 나고 나서 이 남자한테 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죠. 어떤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혼인빙자 간음죄가 이제 네. 위헌이 돼서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민사 소송으로 묻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뭐냐라고 네. 한다면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네. 상대방을 선택해서 어떤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법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리고 일반인의 시각과도 거의 유사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 상대방의 혼인 유무 지금 혼인 관계의 유무는 이 어떤 당사자의 성적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당연하죠. 이제 보는 거죠. 당연하죠. 예, 일반인 시각과 뭐 법원 시각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네. 보고 있죠. 그 자부지간 요 사건 지금 보면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손해배상 청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 남자가 여자한테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네.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네. 이런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언제 침해가 되냐? 그러니까 네. 침해가 돼야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할 거고 맞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침해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 지금 현재 혼인 관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혹은 뭐 아주 적극적이진 않지만 자기 미혼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한다거나 나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도 네. 혼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침해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거다라는 네. 나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결국 그건 나의 권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있어서 거기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내가 알았을 때 나의 판단과 몰랐을 때 나의 판단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을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안 알려줬어. 네. 그럼 내 선택이 지금 그로 하여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나의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맞아요. 거지. 그 보통의 일반적인 여성분 같은 경우에 어떤 남자가 멀끔한 남자가 자기가 좋다고 하고 연애를 하자고 하고 연애할 때 나는 널 가볍게 만날 거야라고 얘기하고 연애한 남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가 혹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의심을 하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의심하지 못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법원도 이런 일반인의 감정을 이해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도를 시도하려는 일방의 책임을 당연히 더 무겁게 봐서 내가 설령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고 할 의무가 없다. 라는 그건 입장이죠. 맞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막 가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아니 남자 그러면 대체 내가 어디까지 알아보고 만나야 되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럴 의무는 없어요. 그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주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내 친구가 모르고 어떤 남자 만났는데 알고 보니 뭐 유부남이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구한테 야 너는 그 이상한 것도 없었어? 너 그런 것도 뭐 맞아요. 몰랐어?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 나도 조금 뭐 가끔 밤 되면 연락이 안 되고 주말에 잘 못 만나고 갑자기 뭐 자꾸 가족 모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 조금 이사 간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쵸. 근데 그게 맞죠, 실제로. 근데 그게 그때는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이 많아 왜 이렇게 밤에 일찍 자는 거야 뭐 이렇게는 해도 일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지. 맞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연관짓기가 사실 어렵다고요. 어렵죠. 그리고 이게 외도를 한 그 자기가 뭐 기혼자인 걸 숨긴 그 사람들 여자든 남자든 사람들의 경우에 그
본인의 거짓말의 늪에 본인이 빠져서 맞죠? 처음엔 그렇게 길게 갈 생각 없었는데 자기가 늪에 빠져가지고 휩쓸려 다니다가 막 결혼 날짜까지 잡고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가장 미친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자료 네. 청구 가능하다고. 네네네. 그 네. 보통 요런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네. 이 교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네네.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상대방이 예. 기혼자인 상대방이 예, 기혼자인 상대방이 자기가 미혼인 척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그거 그러니까 맞죠. 그냥 입국 다물고 아무 말 안 했다 하면 조금 낮아질 것이고 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선물도 보내고 예? 여행 경비도 대주고 이 정도면 되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조카다. 아기가 있으면 물어봤으니까 누구야 이렇게 그쵸. 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 조카다 이렇게. 맞아요. 아휴 참 그 미안하지도 않나 봐요 자기 애한테. 그러니까요. 자기의 사진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바람피는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 자식인데 조카야 이렇게 말할 그 입으로 그 말할 때 그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고요. 미안함을 느낄 사람이면 집에 아이와 아이를 놔두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지도 네, 애초에. 않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늦게나마 기혼자임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단칼에 끊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물론 이해는 해요. 좋아하고 뭐, 그리고 뭐 만났으니까. 이런 경우처럼 뭐 나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단칼에 무자르듯이 끊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도 이해는 하지만 네. 일단은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본인도 상간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맞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케이스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이 나영 씨 같은 경우도 이 가명 여성분 같은 경우도 네네. 아내한테 자기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 나영 씨를 상대로도 이제는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뒤늦게 알았는데 상간자 소송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는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제 그렇죠. 회복해 달라고 물론 마음의 상처가 다 씻겨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더 진행을 하시면 본인도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맞아요. 아시면 정말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네, 예. 맞아요.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이 나영 씨 처음에는 피해자였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알고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다 심지어 본인이 얘기해요. 예, 그 나 무슨 나 지금 당신 남편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어. 아내한테. 아니 이 아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제 말이요. 그리고 아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하잖아요. 이 나영 씨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산정 기준에 이 상간자 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영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거 진짜 중요하게 봐야 예, 될것 되게 같아요.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것도. 네. 이거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문득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대. 알았어요. 근데 그 바람난 불륜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했을 때 태도가 네네. 어쩌라고. 그러게 남편 관리 잘하지. 마누라 관리 잘하지. 왜 이렇게 바람나게 만들었어? 너 싫대. 나 좋대. 너무 화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진짜 생생한 연기.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얼마나 분노가 빡 터지셨네 우리 변호사님. 지금 진짜 화가 날 뻔해요. 하나 줄 뻔했죠. 그러면 그런 태도를 분명히 봐야 맞아요. 돼요. 예. 그런 태도 얼마나 뻔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사람인데 이 상간자가 반성도 안 하고 와이프한테 가서 그렇게 거의 행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당연히 참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소송 물론 뭐 금전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씻기는 건 어렵죠. 맞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나는데 너네 두 사람 그렇게 좋게 있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럼요. 전 진짜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물론 이제 이 상간자의 주소를 몰라서 집 주소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회사에 약간 소문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사로
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정법원 찍혀 있잖아요. 네. 가정법원에서 뭐 등기 오는 있어요? 거는 네. 또 만약에 일방이 미혼인데 막 가정법원에서 뭐가 온다 이렇게 하면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좀 사실은 이거 소송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이거 받아갖고 내가 그리고 사실은 되게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 초반에 이 상간자 소송이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는 위자료가 한 500만 원 안쪽이었어요. 500도 잘 없이 뭐 300, 400 뭐 요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많이 인정이 돼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좀 올랐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마음에 그 평생 동안 남겨진 그 피멍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 금액으로 어떤 그걸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널 이렇게 괴롭히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문제 아니고 결국 판사님도 보기에 누구도 보기에 사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 잘못한 거야. 맞아.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거를 딱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맞아요. 대상이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잘못을 하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책임은 져야죠. 남의 성인이니까요.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요거 있죠. 잠깐 진짜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그 속이는 정도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거 하면서 사례가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결혼 사실만 숨긴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그 직장까지 속여서 그쵸. 위자료 액수가 올라간 사례도 있대요. 지금 요 사례 보면은 이제 남성이 기혼이에요. 결혼한 사람인데 술집에서 미혼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됐대요. 연락처를 주고 받고 그 뒤로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결혼 사실은 당연히 얘기를 안 했겠죠? 결혼 사실 당연히 얘기 안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자기 이름, 자기 직장, 자기 직책 이거를 다 가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이거 결국은 이제 다 합의가 되기는 됐는데 똑같이 자기 직장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분이 피해자였거든요. 이제 뭐 여자분한테 자기가 어디 다닌다 직장도 속이고, 그 직장 되게 좋은 직장으로 속였죠. 그리고 이름도 속였는데 실제로 그 직장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 실제 실존하는 어떤 제3의 인물을 그대로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의뢰사에 송전빈 과장, 뭐 예를 홍유진 과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면 이 사건 의뢰사에 전화를 해서 홍유진 과장님 계세요? 이러면 있다고 하면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참 별짓거리 다 해요. 이 사례에서도 실제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상대 여성인 상대 여성 여긴 여성이니까 상대 여성에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으니까 도용된 사람한테도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심지어 이 도용을 해서 외도를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도용 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명예훼손을 당한 거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그 이제 이 결혼한 남성, 그러니까 속인 남자가 여자를 속였으니까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1,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동시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의 도용당한 그 사람도 이거 지금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300만 원을 이제 지급해라,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명예훼손했으니까요.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명예훼손 300만 원도 꽤 많이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러게요. 이거 지금 결혼해놓고 지금 배우자 기망하고 또 만나는 여자 혹은 남자 기망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거리 하는 것도 웃긴데 거기에 또 제3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굉장히 악질적이죠. 왜 이럴까요 다들. 아우 정말.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이렇게 기가 막힌 사례. 이거 사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이런 일 있다고 하면? 진짜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어떻게 해야 그 분이 풀리겠어요. 안 풀릴 이게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진짜 마음만 같으면은 막 가갖고 두들겨 패주고 싶죠. 맞아요. 예. 패줘도 뭐 마음이 풀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진짜 차라리 때리는 게 낫겠어. 때리면 뭐 병원 치료 받고 약 먹고 이렇게 지나가면 낫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어때요? 안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 누구 한 사람의 의도된 잘못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만 이런 관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처는 커질 수밖에 그럴 없기 것 때문에 이미 받은 상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빨리 발을 빼는 게 뭐 내가 가해자가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한테 가장 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잘못된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래도 안 그러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칫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 뭐 어떤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알게 되면 다시 바로 잡아야죠. 네. 알고도 가는 건 정말 이거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기막힌 사례 한번 네. 같이 우리 변사님이랑 살펴봤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